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해요. 직접 못 끌 정도로 큰 불일 때요? 네, 맞아요. 만약 소화기 등으로도 불이 꺼지지 않으면 재빨리 자리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와야 한답니다. 아끼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시간을 지체하거나 가구나 방 안에 숨게 되면 더욱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그런 다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비상구로 대피해야 해요. 어른들의 안내에 따라서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맞아요. 아까 선생님들도 저희가 먼저 나갈 수 있게 도와줬었어요. 대피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수건, 화장지 등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대피해야 합니다. 해로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를 낮춘 채로 계단이나 비상구를 이용해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불로 인해 전기가 꺼지게 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 있어요. 밖으로 나올 때에는 연기나 불길이 퍼지지 않도록 출입문을 닫는 것까지 기억해 두어야 한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질러 외부에 알리고 참을성 있게 구조를 기다려야 해요. 무섭다고 함부로 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문을 열고 나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엔 문 손잡이나 문을 살짝 만져 뜨겁지 않다면 대피를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문이나 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을 열었을 때 불길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연기가 새어 들어올 수 있으니 담요나 시트, 수건 등의 물을 적셔 틈을 막아주는 게 좋아요. 만약 연기가 새어 들어왔다면 입과 코를 가리고 바닥에 엎드려 연기를 피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이 났을 때는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방 안에도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실내에 물이 있다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나 칸막이, 커튼 등에 물을 뿌려 불에 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화재의 위험성은 건물과 물건이 불타는 것뿐만이 아니랍니다. 대피하는 도중이나 불장난을 하던 중 옷에도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옷을 빨리 털어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옷에 불이 붙게 되면 절대로 손으로 털거나 울면 안 돼요. 만약 옷에 불이 붙으면 3단계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답니다. 3단계요? 먼저 차분하게 자리에 서서 천천히 바닥에 엎드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 좌우로 굴러야 해요. 스탑, 드롭, 롤. 맞아요. 3가지 단계는 꼭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해요. 근데요, 선생님, 119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이후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세요. 이때는 또박또박 주소를 말하고 소방관 아저씨가 쉽게 찾을 수 있게 가까이에 있는 큰 건물 이름을 말하면 더욱 좋아요. 여기는 승리길 3번지 길동이네 집이에요. 상상교회가 옆에 있어요. 이렇게요? 정확해요. 조금 더 말하자면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말하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할 말이 있는데요. 절대로 장난으로 119에 전화하면 안 돼요. 119로 장난 전화를 하는 행동은 법에 의해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예요.
119로 장난 전화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같은 시각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실제 화재 현장에 늦게 출동하게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양치기 소년처럼 소방서에 자꾸 장난 전화를 하게 되면 정말로 긴급한 일로 전화한 사람들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꼭 명심할게요. 명심할게요.